뭐 있나요? 64쪽에 64쪽에 23번이라고 23번 64쪽이면 여기가 아니네. 인수분해요. 자, 64쪽에 23? 어려워 보이죠? 네, 그냥 봐도. 네, 또 63에 14 63에 14. 네. 또 막 얘기해. 이거 고를 일은 아니야. 모르면 다 얘기해야 돼. 다 설명해 줄게. 민성이 끝난 거야? 질문? 25번도 25번이요? 네. 자, 하연이 빨리 얘기하세요. 계산도 얘기해. 못하면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얘기하라니까. 몇 개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야지 할 줄 알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어차피 못할 텐데? 70쪽에 네. 70쪽에 1번에 뭐 해드릴까요? 1번에 1번에 5번. 방식은 기억나요, 근데? 기억 하나도 안 나? 알겠어요. 또 이거 하나 가지고 될 일 아니잖아. 잠깐만. 그 2번에 2번에 1번. 너무 하나만 딱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김태겸 학생 아파서 오늘 못 온다 그러고요. 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네. 이거 말고 이걸 모르면 모르는 게 수두룩할 텐데. 자, 2번에 7번 2번에 7번. 여기 아니어도 모르는 게 수두룩하지 않을까? 그 뒤에 페이지도. 네. 우선 해봐요. 이것만. 네, 저번 시간 거 못하면 오늘 많이 힘드실 거고요. 오늘 내용도 훨씬 어렵습니다. 네, 저번 시간 거보다. 네, 계속 어려워요. 네, 지금 남아있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봐주시고, 집에 가서 영상도 좀 다시 좀 봐주시고, 네.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 됐을 때 다 못 끝낼 거예요. 설명은 다 하겠지만 문제를 다 못 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다다음 주 목요일이랑 금요일 수업 시간에 책을 검사를 할 겁니다. 시간은 넉넉히 드릴 거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이면 광복절이구나. 네. 그러면 화목과는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월수금반은 금요일 날 검사하면 시간은 좀 되겠죠? 그 정도까지. 아니면 그게 좀 너무 촉박하면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검사해도 되니까. 네. 왜 광복절 있으면 좀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 마무리된 것까지 확인을 할 거니까 책 가지고 오셔서 검사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좀 마지막에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풀 시간은 그래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치환하라는 얘기예요. 2020이나 2021 뭘로 치환하냐는 니네들 마음인데 뭘로 치환하는 게 더 쉬워 보여요. 21로 해야지 합차 공식 모양이 보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2021을 x라고 이렇게 두면 끝난 게 아니고 2020도 치환해야 되는 거예요. 1 작으면 x 빼기 1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둘 다 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치환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식을 다시 쓰겠죠. x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분모는 합차 공식은 할 수 있어요? 합차 공식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아유 진짜. 네. 하나 그냥 더해서 쓰고 하나 빼서 쓰면 합차 공식이야. 얘랑 얘 하나 더해서 쓰고 얘랑 얘 하나 빼서 쓰고.
얘가 제곱이니까 제곱 밑에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공통이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묶어주니까 x-1로 묶으면 남은 게 x 플러스 1이 남죠? 네, 자, 이렇게 돼서 분자분모가 지금 똑같잖아요. 답이 1이에요. 4번이 답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해되고 있어요? 네, 다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 맞아요? 거짓말. 네. 이게 또 들은 거랑 푸는 거랑 많이 달라요. 아시죠? 네. 자, 23번. 자, 뭐 제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것까지 확실하게 풀기, 이거는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네, 이 내용 자체는. 자, 인수분해를 이걸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네, 내림차순을 하셔라 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근데 누구의 내림차순을 해야 된다 그랬냐면 차수가 낮은 애의 내림차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문자는 A, B뿐이 없는데 A도 제곱이고 B도 제곱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 내림차순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저는 A의 내림차순을 할 겁니다. 분모를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를 내림차순을 A의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A 제곱은 혼자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보면 A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A로 묶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3B 플러스 1A 이렇게 동류한끼리는 묶어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없는 애도 있죠? 그럼 얘는 2B제곱 플러스 2B라고 이렇게 따로 묶어서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문자를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워. 왜냐면 여기는 숫자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아직 처음이라. 근데 문자를 인수분해 하라는데 얼마나 어렵겠어.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얘는 어차피 AA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얘가 얘야. 대각선으로 곱하면.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문제는 얘인 거죠. 근데 위아래 인수분해해서 3B 더하기 1로 만들어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2B로 묶을 수가 있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묶으니까 이 인수분해를 2B랑 B 플러스 1로 이렇게 곱하기로 하면 위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한번 얘랑 더하면 얘 되잖아요. 네, A는 어차피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보이죠? 얘가 되는 게. 네, 자, 그게 보이면 이렇게 한 줄씩 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모를 다시 인수분해한 걸로 쓰면 A 플러스 2B 하나 쓰고 A 플러스 B 플러스 1 하나 쓰고 분자에 또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보이죠? 약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안 끝났죠? 자, 지금 A 플러스 2B분의 1이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2B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얘에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대입하면 4-2루트 7이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루트 7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더하니까 없어지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쓰셔야 합니다. 근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수업으로 여기까지 풀 수 있는 거는 기대는 하지는 않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내림차순이랑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 보이는 거는 방법만 알고 있는 거지 잘 안 보여 생각보다. 그래서 많이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 다음에 이 다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듣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잘. 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라. 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나요? 근데 이해만 되면 우선은 어차피 우리 10월달에 또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 가면 또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내림차순을 해야 되는데 얘도 보면은 A, B 둘 다 세제곱씩 있죠? 네, 아무거나 내림차순 하셔도 되는데 그럼 요번에는 뭐로 해볼까요? 그래도 A가 편하겠죠? 네, 자, 그래서
A의 내림차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세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이죠. 보통 내림차순을 하면 자 A 말고는 숫자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A가 있는 것도 여기 있죠? 그러면 플러스 B제곱 A라고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B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자,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얘는 A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A제곱으로 묶어주면 A-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B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B제곱으로 묶으면 얘도 A-B가 된다는 게 보여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다시 A 빼기 B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A 빼기 B로 묶어주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는데 그리고 분모는 지금 A 빼기 B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보니까 얘는 똑같으니까 아이고 지워버렸냐 왜. 자, 얘는 A 빼기 B가 있고 분모도 A 빼기 B가 있어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만 남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돼서 A 빼기 B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것만 이제 남았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A 더하기 B는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17이야. 근데 A 빼기 B를 모르죠. 근데 이걸 알려면 우리가 또 앞에 배운 얘 곱셈 공식을 하셔야 돼요. 곱셈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야. 한마디로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면 17의 제곱이고요. 4 곱하기 72가 돼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7의 제곱이면 몇이냐? 17 제곱하면 몇이지? 289 빼기 자 얘는 곱하면 몇이냐? 자 4, 7에 28 4, 28 288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얘 A-B의 제곱이 지금 1이니까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1 맞나? 맞지 않아? 근데 저기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뭐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저기 분자 분수 요거요 요거? 그 위에 위에? A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요거? 예 이거 플러스였어? 플러스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빨리 좀 얘기해 주지 그랬어. 잘못 봤네. 아 저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플러스였어요?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 공식도 필요가 없죠. 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숫자를 잘못 봤어요. 부호를 잘못 봤어.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식을 써야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어쩐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1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2 그래서 얘는 제곱하니까 289 자 얘는 144 그래서 빼니까 145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5번이었고요. 뭐 그냥 푸는 방식만 이건 보세요. 뭐 어렵죠? 네. 그냥 푸는 방식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건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 한 거고. 자, 다음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도 개념 부분 얘기했으니까 인수분해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인수분해하는 거 기억 못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는 건데요. 얘가 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곱하면 9 되잖아요. 그리고 대각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얘도 되잖아요. 그럼 얘는
x-3이 두 개니까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자, 그래서 x의 값은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0이 돼야 되는 값이어야 되니까 x가 3인 거죠? 그리고 두 개가 중복됐으니까 우리는 중근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답이 3이 두 번 나와서 이해돼요? 자, 하연이 요건 돼요? 뭐가 문제야? 이거 모르면 안 돼. 빨리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어. 오늘 하는 것도. 이건 된다는 얘기야? 너 시킬 거야. 자, 할 수 있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방금 저게 중근 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죠? 그 중근 구하는 방식은 앞에 인수분해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한 거야. 그게 얘야. 그럼 얘 나누기하면 뭐야? 마이너스 4죠. 제곱하면 몇이야? 16이죠. A가 그래서 16이어야지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 방금 앞에 문제처럼 인수분해가 xx랑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로 해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돼서 x의 값은 4 중근이었던 거죠. 그래야지 중근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고, 자, 3번 같은 경우도 다시 할게요. 3번도 마찬가지.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한 게 그럼 64가 돼야지 중근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나누기 2하면 요거고 제곱하면 요게 64란 얘기예요. 그래서 4분의 a제곱이 64니까 a의 제곱이 지금 곱하면 몇이야? 몇이냐? 256.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256은 16의 제곱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6?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x 앞에 개수를 모를 때 구하는 건 부호가 두 개 나와요. 네, 하나만 답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그래서 7번 이거를 하는 건 이거는 방금처럼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수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는 요게 1일 때 하는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까 방식을 쓰고 싶으면 이거 4로 나누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얘는 똑같은 수로 나눠지면 2x, 2x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똑같은 수로 나눠지면은 지금 1, 1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걸 생각하실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 먼저 첫 번째 거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2x, 2x니까 얘가 4x가 돼야 돼. 자, 이게 4x가 되려면 a에 뭐 들어가야 되냐 이거지. 네. 근데 a에 들어가야 되는 게 4x가 되려면 몇이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6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랑 곱해서 4x가 되죠. 자, 그래서 a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확인해야죠. 그러면은 차이는 대각선 이렇게 이 두 번째 거 곱하면 마이너스 4x였을 거야. 부호만 바뀌었겠죠? 그럼 마이너스 4x가 되려면 네, 지금 얘가 4여야 되는 거니까 a가 2가 되는 거죠. 1번 방식을 하면 마이너스 6이고 2번 방식을 하면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된다. 뭐 양수 구하라고 그런 거 있어요? 문제에서? 상수의 일값 모두 구하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었죠? 네, 이런 계산은. 이해는 돼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하연이 할 거 있어? 여긴 괜찮아. 이거 바꾸는 거 할 수 있어? 이거 돼요? 근데 저걸 못한 거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게 더 어려운데. 이거 바꾸는 거 진짜 다 된다고요? 완전 조금씩? 오, 신기하네. 저게 더 어려운 건데. 다른 사람 더 질문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완전 제곱식 계산 방식 루트 사용하는 거 그거까지 적용이 되는 거 맞죠? 아 그거 돼야 돼. 오늘 할 게 그 내용이어서. 네 오늘 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따가 문제는 여기 풀게 할 거고요. 오늘 할 거는 16강부터 이제 해야 되거든요. 자 우선 2차 방정식 부분을 설명을 다 할 건데 17강에 나와 있는 활용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17강에 그러니까 활용 문제 있죠. 뭐 글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는 다 안 풀릴 거야. 지금 니네한테는 지금 활용 문제보다는 그냥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계산하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반복하는 거야.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보면 얘가 이제 근해 공식입니다. 자 이게 근해 공식인데 자 근해 공식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수학 얘기하면 무조건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공식이 뭐냐 그러면 다 근해 공식이야. 네, 자 전부 다 얘기하는 게 그것처럼 수학에선 좀 많이 중요한 공식이긴 합니다. 계산을 하실 때. 자 근데 이제 공식도 이제 구분을 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얘가 있고 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두 개 차이점을 얘기를 할게요. 얘는 홀수 공식이에요. 얘는 짝수 공식이고요. 자, 홀수 공식은 네, 뭘 보고 확인하는 거냐면 여기 식이 있으면 요거 보고 확인하는 거야. 네. 요걸 봤을 때 자, 요게 홀수면 홀수식을 쓰는 거예요. 저게 짝수면 짝수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짝수식을 보시면 뭐가 또 차이가 있냐면 자, 다시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b를 나누기 2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짝수였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나누기 2했다는 얘기야. b-는. 그러니까는 b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에서 b-를 구해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식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모르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완전제곱식 방식이 있었죠. 맨 마지막에. 그게 원래 이 근해 공식이에요. 그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안 외우셨어도 앞에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래 걸리니까. 네, 식을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적은 빨리 계산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앞에 계산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고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근해 공식으로 풀라고도 나와요. 둘 다 나와.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고, 객관식이나 그런 거일 때는 바로 근해 공식으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x제곱 앞에 개수가 a고 x 앞에 개수가 b고 상수항이 c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대입만 하시면 끝인 거예요. 딴 거 없어. 그냥 대입만 하고 그냥 답 쓰면 돼요. 계산만 해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별로 어렵진 않겠죠. 그 내용 자체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될 건, 자 지금 나와 있는 얘가 네, 루트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루트 붙어 있는 애는 절대 음수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산한 답이 음수가 나오면 안 돼. 무조건 0이나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 값이 0이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방식에서 루트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0이면 그럼 그게 앞에서 계산 중근이야. 얘가 0이면 얘가 0보다 크면 우리 인수분해 앞에서 했을 때 답 두 개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되는 거예요. 답 두 개 나오는 거. 양수일 때는. 그리고 0일 때는 중근이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루트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따가 얘기를 해볼 거고 자 밑에 있는 얘는 공식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숫자로 나와 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2x제곱 플러스 뭐 6x 플러스 8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거 계산 유도하는 거랑 얘랑 비교를 할 거야. 똑같은 방식인데 문자로 나와 있으면 어려워. 방법은 똑같은데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래도 따라 하겠는데 문자로 나와 있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가면서 좀 얘기를 할 거야.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였냐면 x 앞에 개수를 없앴던 거였어. 2로 나눠야 돼. 그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상수항을 넘기는 거였어.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해야 돼.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뭐야? 4분의 9. 4분의 9를 양쪽에 똑같이 더해야 돼. 자, 이렇게 됐어. 근데 네. 설명해야 돼. 네. 잠깐만 이따가 할게요. 자, 그래서 4분의 9를 양쪽에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xx랑 2분의 3, 2분의 3으로.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고 얘는 통분해야 되는 건데 제가 잘못 썼다 그랬죠? 그래서 4분의 자 지금 16 빼기 9니까 7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음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아무 숫자나 써서 그런 거야. 지금 잘못 계산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만 넘어가면 돼요. 이게 푸는 방식이었어. 자, 얘도 똑같이 해요. 먼저 A로 나눠야 돼요. 네, 그래서 A로 나누니까 A분의 B가 되고 그럼 여기는 A분의 C가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상수항을 넘길 거예요. 자, 얘 넘어가니까 요거가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할 거예요.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나누기 2하면 2a분의 b예요. 그리고 제곱하니까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이거 정리한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네. 뭐 둘 다 되겠죠? 자, 이쪽에는 4a 제곱분의 b제곱으로 쓸게요. 자, 왜냐면 얘는 인수분해 하려면 이게 좀 편하거든요. 왜냐면 이 제곱이 되는 수가 똑같이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쪽은 이렇게 쓴 이유는 통분해야 돼서 그래요. 얘가 4a 제곱이면 얘도 4a 제곱이어야지 분자를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4a를 분자 분모에 곱해야 돼. 그래야지 통분이 되겠죠? 자, 통분한 것까지 끝까지 쓸게요. 그러면 얘는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 거야. 지금 이게 요건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들어갈게 써놓을게요.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 돼서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4a 제곱은 꺼낼 수 있어요. 얘 제곱이 되는 애니까 2a로 꺼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만 넘기면 됩니다. 근데 이미 2a, 2a로 통분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답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다.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요거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가 평가를 보면 어디든 나와. 그러니까 공식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쓸 수 있냐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 이거 하나 모르셔도 뭐 계산하는 거 공식 외워서 푸는 거에 문제 되진 않아. 자, 근데 나오긴 하니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복잡반식의 풀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10 곱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얘는 최소 공배수 곱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얘는 전개 다 한 다음에 우변 다 넘겨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거는 뭐 똑같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있죠. 계산 순서를 항상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은 인수분해에서 x값 구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유리수가 답인지 무리수가 답인지 모르지만
문제를 봤을 때 먼저 생각할 건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보이면 근해 공식을 그 다음에 하는 거야. 무조건 근해 공식이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야지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해지요. 인수분해가 무조건 제일 쉬운 거야. 계산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찾아주시고, 인수분해가 안 보이면 바로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치환하란 얘기예요. 네. 그냥 전개해서 확인하셔도 되긴 해요. 네. 근데 치환하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얘를 A로 치환하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8은 0이어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7이랑 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A의 값이 하나는, 자, 우선 써놓을게요. A-7이랑 A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려면 A가 7이고 얘가 0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4죠. 됐죠? 근데 우리는 X 구하는 거니까요. A 자리에다가 다시 X-3을 대입하셔서 네, X의 값이 하나는 10이고 얘도 X-3을 대입하셔서 여기에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A 먼저 구하고 다시 대입해서 X 구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근해 공식을 안 해오셨잖아요. 네. 처음에 하실 때는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다 보면 외워지실 거예요. 계산을 하다 보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저는 3번이랑 4번만 할 거예요. 자, 외워놨어도 공식 써놓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대입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짝수식도 써놓으면 그러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3번을 보면 그냥 이 식을 보고 a는 5고 b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확인만 하시면 돼요. 위치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이거 확인만 하시면 이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건 얘가 홀수죠? 그러니까 홀수식에다 해야 된다. 이걸 판단하시고 이제 그대로 대입하시면 네, 10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10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 곱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아니 플러스 20이니까 21이 되겠죠. 그럼 얘가 답입니다. 네. 이해 되세요? 그냥 대입해서 정리한 거예요. 뭐 다른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공식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얘는 A가 2고 B가 6이고 C가 1이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B가 지금 짝수죠? 그러니까 짝수식을 사용할 거야. 근데 짝수식을 사용하면 뭐가 있었어요? B'가 있었죠? 그러니까 얘 나누기 2한 걸 B'라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A에 2 집어넣으시고 B-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고 3의 제곱 B-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어서 9고 AC 곱하니까 3이니까 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돼요. 이해는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식 외워도 쓰고 하는 거야. 네, 그래야지 제일 실수가 없어.
외웠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다 계산 실수하는 애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좀 확실하게 하시려면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방정식 부분은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계산이에요. 그래서 저 근해 공식으로 계산을 해라. 자, 요 얘기였던 거고, 자, 여기 16강은 그래서 쭉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점 도전만 제외한다 그랬죠, 우리는. 요거는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강을 갈 건데, 17강에서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활용 문제는 이제 다 안 풀 거예요. 네, 요건 다 제외를 할 거고요. 자, 지금 앞에 있는 1번이랑 2번은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네, 요거는 얘기하고 갈 건데, 방금 근해 공식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은 아까 다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뭘로 판별했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이거 기억나요? 얘가 하는 역할이 있었죠. 얘가 양수면 답이 2개 나와야 된다 그랬어. 한마디로 답이 2개 나오는 거 판별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양수면.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계산한 값이 양수면 근이 2개 나와야 된다. 저 안에 있는 값이 0이면 얘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근이다. 그래서 근이 하나 나와야 된다. 이 안에는 음수는 안 된다 그랬죠? 네, 이 얘기 한 거야. 아까. 그거를 판별하는 건데 근의 개수를 판별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근의 공식을 외우면 자동적으로 얘는 외울 수밖에 없잖아. 자,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입해도 돼요. 원래 이제 짝수면은 저 안에 있는 숫자가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써 있었잖아. 얘로 짝수면 해도 되기는 하는데 홀수로 해도 상관없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자, 저거를 이제 대입하는 방법을 그냥 하나 보여드리면 자, 지금 나와 있는 뭐 2번 하나 하고 갈게요. 자, 2번 하나 하면은 A가 1이고 B가 7이고 C가 1이니까 요 식의 A, B, C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49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서 네, 지금 45가 되죠? 당연히 0보다 크죠? 얘가? 그러니까 얘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근의 개수 물어봤네요?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말은 하고 근의 개수니까 2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수면 그냥 2개 쓰면 돼요. 0이면 하나 쓰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음수면 0개 쓰면 되는 거죠. 근이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얘기하면 2번은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걸 인수분해 할 수 있었죠. 그래서 xx로 하고 2랑 1로 했죠. 그래서 x의 값이 하나는 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안 거야. 근데 반대로 그러면 식이 없고 이렇게 x값만 있어. 그럼 얘 가지고 요 식을 쓸 수 있냐? 요걸 하는 게 지금 요 내용이에요. 근데 뭐 어렵지 않죠? 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얘 그냥 넘기면 되죠. 그게 가로 하나야. 그래서 x 플러스 2 하나 쓰면 되는 거고 얘 넘기면 되죠.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럼 얘는 x 플러스 1 쓰면 되고 그거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전개하면 되잖아요. 이 방식으로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보면 x제곱 앞에 개수가 몇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얘는 무조건 전개하면 x제곱 앞에 개수는 1이거든요. 근데 얘가 몇이라고 이렇게 정해주면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곱하시면 돼요. 얘가 예를 들어 2야. 그럼 다 한 다음에 2 곱하는 거야. 왜냐면 x제곱 앞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얘가 3이면 3 곱하면 돼요.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요 개수 맞추는 건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 해볼게요. 1번은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식으로 쓰면은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얘를 식으로 쓰면은 x 마이너스 4가 돼서 이렇게 는형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x제곱 앞에 개수가 2라고도 나왔죠? 2 곱하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전개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전개를 다 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2를 곱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이라고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식이 있으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하면 돼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가 abc인 거잖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합이 2죠. 근데 아까 이거 더한 게 합이잖아요. 두 근의 2지 맞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고 곱은 a가 2고 c가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8이 곱이잖아요. 1 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왜 이걸 가르쳐 주냐면 근을 구해야지만 합이랑 곱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을 안 구해도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식이 있으면 바로 합이랑 곱을 근을 몰라도 확인할 수 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공식은 근데 아직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알아두시면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 요거는 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활용은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3번까지만 푸시면 되고 밑에 안 푸셔도 돼요. 아시겠죠? 3번까지만 푸세요. 밑에 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도 4번까지만 풀고 안 풀어도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나? 뒤에 다 안 풀어도 돼요. 만점당. 저것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선은 잠깐 하시고요. 제가 좀 이따가 문제 이거 푼 것 좀 확인한 다음에 2차 함수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 안 되는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우선은 이제 설명은 다 했어요.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오늘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설명할 거예요. 네.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외워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1차 함수 해보셔서 알겠지만 다 알아야 돼. 함수는 개념을 빼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2차 방정식이랑 다른 건 2차 방정식은 방금 뭐 한 것처럼 근해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고 뭐 한 가지만 알아도 풀 수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못해. 전부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고 처음 배울 때는 그러니까는 다 외운 게 없어서 좀 많이 풀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푸는 순서나 그런 방식들은 공식만 달라진 거지 1차 함수랑 똑같아요. 네, 대입하는 것도 방식도 똑같고 네, 그래서 구분하는 거나 그런 거에서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1차 함수는 직선이었죠. 2차 함수는 포물선입니다. 네, 그래서 포물선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관계식을 크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은 이게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도 뭐 이따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먼저 시작을 할 거여서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게 y는 이 ax 제곱에서 a가 하는 역할 네 이런 거 그리고 식이 하나 더 있는데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온 거에서 q가 하는 역할 그리고 y는 a의 x-p의 제곱이라고 해서 p가 하는 역할 네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y는 ax 제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y는 ax 제곱에서 a가 하는 역할은 내가 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y는 x 제곱이란 식이랑 y는 2x 제곱이란 식이랑 y는 2분의 1 x 제곱이란 식을 1번, 2번, 3번을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좌표를 구해서. 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똑같습니다. 대입하시면 되죠. 네, 0부터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고 y라고 했을 때 0을 대입하면 1번 먼저 할게요. 네,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이 되겠죠. 2를 대입하면 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1이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4예요. 이게 다 좌표죠. 자, 그러면 이거 좌표를 여기다 찍어보면 자,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을 때 0,0이니까 여기 지나가겠죠? 1,1이니까 여기 지나갈 거고 2,4니까 뭐 여기 지나갈 거야. 그죠? 맞나? 맞죠? 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마이너스 1,1 찍으면 여기고 마이너스 2,4 찍으면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걸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죠, 위치가. 네. 자, 이렇게 돼서 요거를 이제 포물선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지금 지금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자,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2번을 해볼까요? 2번을 해보면 0을 대입하면 똑같이 0이고 1을 대입하면 몇이냐? 2고 2를 대입하면 8이 되겠죠. 음수는 어차피 대칭이 된다는 거 방금 보였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만 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 1,2면 여기고 그 다음에 2,8이면 꼭대기에 있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대칭이니까 여기 점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식을 이제 해보면 여기다 그냥 다 쓸게요. 3번식도 여기다가 쓰면 0,0 똑같이 될 거고 뭐 2만 대입해봐도 되겠죠. 2를 대입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2가 될 거 아니에요. 자,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2,2면 여기니까 얘 원점 지나면서 약간 마이너스 2,2 지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A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A가 하는 역할은 A가 양수면 그림 모양이 다 지금 뭐냐면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돼요. 자, 그러면 A가 음수면 다 위로 볼록인 모양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식을 바꿔서 쓰면은 1번 식에 마이너스를 내가 이렇게 붙였어, A에다가. 그러면은 이 빨간색이랑 똑같은데 지금 어디 지나야 되냐? 이렇게 지나야 돼요. 위아래로 대칭인 거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폭은 똑같아. 네, 근데 위아래가 뒤집힌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모양이다.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얘는 A가 1이었고 얘는 2였고 얘는 2분의 1이었죠. 자, 숫자가 클수록 폭이 얇아져. 그렇게 보여요? 지금 제일 얇은 게 얘가 y는 2x 제곱인 거야. 제일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자,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폭이 좁아져.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폭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이 제일 넓죠, 지금.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절대값 a 값이 클수록 폭이 이렇게 얇아지는 거고 절대값 a 값이 작을수록 폭이 이렇게 넓어진다. 왜 절대값이라고 했냐면 음수일 때도 양수인 거랑 비교해보면 아까 빨간색 보니까 폭이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구호가 하는 역할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숫자가 하는 역할이 폭이 좁아지냐 넓어지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더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포물선을 보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점이 있어요. 그죠? 제일 밑에 있거나 제일 위에 있는 점. 요 점만 우리는 따로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점들도 겁나게 많겠죠? 얘는 그냥 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꼭지점이랑 점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 그냥 다 x, 꼭지점도 xy는 맞는데, 근데 꼭지점만 따로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만 따로 표현을 해요. 제일 위에 있거나 제일 밑에 있을 때. 그래서 꼭지점을 우리는 p, q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냥 점은 x, y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얘도 x, y이긴 해. 같은 포물선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표하는 그냥 점이다는 의미인 거야. p, q는. 자, 그러니까 당연히 a가 지금 요 y는 ax일 때 꼭지점은 무조건 다 0,0이죠. 다 여기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식 모양이면 꼭지점이 무조건 0,0인 거야.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자, 아까 전에 제가 요게 대칭이 된다 그랬어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그죠? 근데 우리가 1차 함수 때 이런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하면 이 자리가 이면 x는 이렇게 썼던 거?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1차 함수에서? 자, 요 방식이 추계방 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얘가 하는 꼭지점에서 이 P자리가 하는 역할이 지금 요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선에 대한 역할이야. P가 하는 역할. 그래서 P가 하는 역할은 여기는 X가 0이 지금 P인 거죠. 네, 꼭지점을 이미 알았으니까.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그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대칭이 된다. 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가 하는 역할은 뭐 뒤에 가서 나오긴 하겠지만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근데 뭐의 최대 최소냐면 Y의. 한마디로 위로 볼록일 때는 Y가 여기가 제일 큰 수인 거야. 좌표 중에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여기가 제일 작은 수인 거야. 좌표 중에서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Q가 하는 역할은 이 좌표의 가장 밑에 Y좌표랑 가장 위에 Y좌표를 구분을 해주는 건데, 당연히 방금 한 것처럼 A가 양수일 때는 Q는 최소값인 거야. 아래로 볼록하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니까 Q가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A의 부호에 따라서 최대값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Q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역할을 얘기를 해봤고, 자, 할 얘기가 좀 계속 많아요. 자, 끝나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하면 이 축이 지금 방금 x는 0이라 그랬죠. 자, 이 선의 기준이 여기가 대칭이 되는 게 x는 0이었어. 자, 그러면 얘 기준으로 왼쪽은 x가 0보다 작은 쪽이겠죠. 오른쪽은 x가 0보다 큰 쪽이겠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쪽이랑 큰 쪽을, 자, 점의 이동을 외워야 돼요. 이 점에서 예를 들어 이 점으로 간다.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기억나요? 1차 함수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a가 양수면 증가 이렇게 외웠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축을 기준으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은 증가 감소, 오른쪽은 점을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외우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고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a의 부호에 따라서 말이 다르죠 지금. 자, a가 음수일 때 오른쪽은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양수일 때를 외워놓으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죠? 네, 반대로 돼 있는 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만 외워두시고 음수는 반대다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자, 그래서 y는 ax에서 a가 하는 역할만 우선 얘기를 해본 거야. 자, 이제 다시 여기로 갈게요. 여기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뜻은
뭐 여기 한번 읽고 갈까요? 네, y는 f의 1차 함수랑 뭐 얘기하는 건 거의 똑같아. 그래서 y가 x에 대하여 이게 일반형 식인데 x의 값에 대한 2차 함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2차 함수라고 얘기하고 얘도 x의 값이 하나 들어가면 좌표이기 때문에 y의 값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함수는 항상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2차 함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 모양은 y가 있고 등호가 있고 x제곱이 꼭 있어야 돼요. 당연히 문자는 분모에 있으면 안 되고. 네, 자, 그래서 요거 있는 걸 이제 예제 1번에서 찾아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5번이죠. 보이시죠? 자, 1번이 안 되는 건 세제곱이어서 안 되는 거고. 그죠? 2번이 안 되는 건 1차 함수여서 안 되는 거고. 3번이 안 되는 건 y가 없으니까 2차 방정식이어서 안 되는 거고. 4번이 안 되는 건 x가 분모에 있어서 안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은 할 수 있으시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y는 x제곱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모양이 방금 y는 ax제곱식이었고 얘의 특징은 아래로 볼록이라 그랬죠? 그리고 꼭지점이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 그랬죠? 얘가 꼭지점이죠 지금.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다. 그리고 대칭축이 요게 아까 y축이어서 근데 우리는 아까 이걸 뭐라고 썼죠? x는 0. 같은 말이에요. y축의 대칭이다라는 말이 x는 0인 거랑 같은 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걸 기준으로 왼쪽을 얘기했죠? 왼쪽은 증가 감소한다 그랬어. 증가 감소. 보이죠? 얘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자, 요거 외워야 된다는 얘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요 식이랑 보면 부호만 다르죠? 그러면 뭐의 대칭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x축을 기준으로 적은 거야. 위로 볼록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그죠?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그냥 접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옆에 똑같이 나왔죠? 마이너스 x제곱도 원점 지나고 위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은 똑같고 네 위로 볼록이든 아래 볼록이든 대칭되는 축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왼쪽은 증가 증가고 오른쪽이 증가 감소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차 함수 뭐 예를 들어 어떤 평가를 보든 문제를 풀면 이 내용이 객관식으로 가장 먼저 나와요. 네, 이 개념을 알고 있냐. 네, 이게 2차 함수에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1번은 무조건 이겁니다. 네, 이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할 얘기는 다 했어요. 3번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여러분들 같이 풀어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 중 폭이 가장 좁은 게 뭐냐요? 1, 2, 3, 4, 5번 중에서 제일 좁은 게 뭐죠? 1번이죠? 너 몇 번이라고 했는데? 1번 아니야? 너 또 1번이라고 한 거 아니었어? 너 몇 번이라고 했어? 2번? 3번? 아, 숫자가 작으면 넓은 거야, 폭이. 0에 가까울수록 넓은 거야. 알겠지? 0보다 멀수록 한마디로 절대값이 한마디로 숫자만 봤을 때 숫자가 제일 큰 게 뭐냐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러니까 폭이 가장 좁은 건 1번이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호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그냥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절대값을 해서 확인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함수값 계산하는 거 이런 거 기억해요? 이건 1차 함수랑 똑같아요. 이거 기억나요? x에다가 0 대입해서 구한 다음에 곱하기 하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이런 거는 1차 함수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식만 달라진 거야. 네, 함수값 구하는 방식. 이거는 할 얘기 없고요. 뭐 외워서 푸는 것도 할 얘기 없어요. 자, 뭐 설명이 이게 끝난 게 아니어서 자, 19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19강에 가면은 자 이제 y는 ax 제곱 플러스 q 아까 얘기한 q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아까 얘기한 거 생각하시면 y 값이 제일 밑에 있던가 제일 위에 있던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q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어떤 역할이 더 추가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서 1차 함수식을 보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죠. 얘 역할 기억나요? b가 하는 역할. Y죠. y절편. 또 하나 더 있죠.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 더 있어. y절편 맞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거 기억 안 나요? 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 q가 얘가 하는 역할이랑 똑같아. y절편이랑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y는 x제곱이라는 식을 그렸어.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그렸어. 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에다 q를 더하기 1을 했어. 그러면 가장 대표점이 꼭지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한 칸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꼭지점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가 대표점이니까 다른 모든 점들도 한 칸씩 다 올라갔다는 의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두 칸씩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야. 모든 점들도 다 두 칸씩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가 하는 역할은 요거야.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A 역할이랑 Q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얘도 문제에 써있는 게 대괄호 안에 있는 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얘 식을 그냥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3이 되고 얘도 더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얘는. 다음 밑에 이제 Q가 하는 역할이랑 얘는 비슷한데 Q는 위아래로 움직였죠. 이 P가 하는 역할이 아까 축이었잖아요.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아까 전에 또 그림을 생각하면 y는 x제곱이 있어요. 포물선이 이렇게 돼 있었고 얘 x는 0이라는 게 축이었고 꼭지점이 0,0이었어.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y는 x는 1이니까 a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뭐 x 내가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썼다. 그 얘기는 자 x에다 0이 대입한 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x는 1이죠. 자, 얘가 축의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러면 x가 1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 점에서 가로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는 얘기야. 이 포물선이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x에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왼쪽으로 두 칸 가서 이렇게 돼 있던 얘기. a 값은 똑같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폭은 똑같은 거야. a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네, 위치만 움직였다. 그래서 p가 하는 역할은 음수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모든 그래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q가 하는 역할은 양수면 위로 올라가면 되고 음수면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아까 뭐 a가 양수일 때 뭐 증가 감소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식일 때는 축의 방정식이 0에서 지금 마이너스 2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구분을 해줄 때에도 얘가 x가 마이너스 2면 왼쪽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고 오른쪽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라고 하고 a가 양수기 때문에 증가 감소는 변하지 않아. a가 양수면 이쪽이 증가 감소였죠? 이쪽이 증가였잖아. 그건 똑같아. 그건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 근데 축이 바뀐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요 식일 때. 그러니까는 식을 보면서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y는 x제곱일 땐 축이 x는 0이고 y는 x제곱 플러스 q일 때도 축은 x는 0이에요. 근데 요 식으로 돼 있을 때만 축이 요 부호반대인 요 숫자로 바뀐다. 요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배웠으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얘야. 얘는 그럼 뭐겠어요? 가로도 움직이고 세로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근데 예제 2번부터 하고 갈게요. 얘가 지금 축이 요거란 얘기여서 y는 2에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부호 반대로 식에 대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이 있으면 부호 반대로 대입한다. 축은 q는 아니에요. q는 그대로 대입하는 거고 p만 부호 반대로 대입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얘도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얘는 3번은 또 기준을 또 y는 x제곱으로 또 다시 그려요. 그래서 원점에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p가 뭐 1이고 q가 2야 뭐 이런 식으로 썼어. 꼭지점이 얘라고.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게 얘를 한 칸 가고 위로 두 칸 가서 그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꼭지점이. 모든 다른 점들도 한 칸 가고 두 칸 가서 찍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식을 쓸 때에는 얘가 P고 얘가 Q니까 P만 부호 반대로 집어넣으시면 된다. Q는 그대로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요 식을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식이 표준형식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표준형식을 알면 꼭지점이랑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꼭지점이 1,2고 축의 방정식이 1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 3번을 보니까 지금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얘기하라 그랬죠. 근데 x축, y축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얘가 꼭지점인 거야, 지금. 네. 원래 원점이었는데 이동을 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 식은 y는 2에 x-5의 제곱 마이너스 2였을 거고 꼭지점이 5,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축의 방정식이 x는 5라고 얘를 쓰는 거예요. 이 세 개를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으시면 돼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세 가지 쓴 방식 식도 쓰고 꼭지점도 쓰고 축의 방정식도 쓰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7이라고 쓰고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4,7이 되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부분은 계산 방법. 계산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중근 구하는 방식 기억나요? 중근했던 거? 앞에 x 앞에 개수를 나누기 하고 제곱했던 거? 그 방식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는 드릴 거예요, 제가. 일반 형식을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뭐 마음대로 쓸게요. 자, 이렇게 썼어. 그러면 지금 이게 일반 형식이죠. 근데 이 일반 형식을 우리는 표준 형식으로 바꿔야 돼. 왜 표준 형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꼭지점을 알아야지 포물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일반 형식 가지고는 제일 밑에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제일 위에가 어딘지도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꼭지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밑에 꺾이는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표준형을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고, 자, 그걸 바꾸는 방식 순서를 보여줄 건데 오늘 보여주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해서 또 보여줄 거야. 네, 그러니까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순서를. 나중에 먼저 상수항은 냅두고 얘네 두 개만 봐. 그리고 x제곱 앞에 숫자가 있으면 얘로 무조건 묶어. 이 두 개만. 2가 있으니까 2로 묶었어. 그러면 얘는 x제곱이 되고 얘는 2x가 되겠죠. 그러니까 2로 묶었다는 얘기는 얘로 나누면 돼요. 그걸 여기다 쓰는 거죠. 네, 그래야지 전개하면 똑같아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7은 밖에다 그대로 냅둬.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양이 돼야 되니까
이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할 건데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럼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1이잖아요. 근데 이거 제 맘대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쓰자마자 바로 빼요. 그래야지 없는 숫자죠. 내가 억지로 쓴 거니까 바로 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만 인수분해를 따로 해.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됐어. 이것만 하니까. 자, 그래서 2를 곱해서 이렇게 쓴 거고 얘는 얘랑도 한번 곱해서 꺼내야 돼.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그걸 7이랑 더하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 형식이 된 거예요. 2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그러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5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식인데 우선은 뭐 19강까지는 이 내용은 안 나오는 거고 20강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선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95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